도사는 무엇이냐?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을 접어달리며 날카로운 검을 바람처럼 휘둘러 천하를 가르고 그 검을 꽃처럼 다룰 줄 알며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잔뜩 해주는 것이 도사의 일이다. 도사님이 자세히 알려주는 기똥찬 옛날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노라. 그간 모두 강령하셨는지요, 일생 여러분. 여러분을 못 찾아뵌 지도 어느새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 솔도사와 함께하게 됐는데요. 하여 제가 특별한 선배님께 초대 서신을 보냈습니다. 꼭 와주시면 좋을 터인데 방금 막 당도하셨다 하네요. 오늘 제가 모셔온 선배님은 바로 인혁악사님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한식경을 책임질 소중한 악사님이죠. 여가 중에도 여러분의 여흥을 위해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으니 한식경 동안 모두 가벼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생분들과 오랜만에 조우한 터에 담소를 나누고 싶다만 제겐 짧은 시간만이 허락되었기에 마음속 응어리는 고이 접어 감춰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서리가 내려앉은 겨울 한절기 동안 건강 온건이들 지키셨는지요? 어느새 김유년을 맞이한 지도 3달이 다가오고 있다니 시일이 유달리도 빨리 흐르는 것 같아 아쉬움만 이리 고여갑니다. 흐르는 이 순간을 누군가 세세히 기록해주면 좋을 터인데 잠시만요, 유생 여러분. 옛날에는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던 직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직업이고 어떤 연유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그럼 오늘의 도자기 8번째 보따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기록하고 이를 빠른 속도로 적어내려가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텐데요. 이 대단한 일을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수행해내는 자들이 있었으니 역사사의 벼슬관, 그 이름하여 사관 되겠습니다. 그들은 고려와 조선시대 역사서를 편찬하고 국가기록물을 관리하던 구급 공무원이었죠. 그들은 임금의 합법적 스토커였습니다. 사진이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 왕들의 현장 직캠과 비하인드 직캠을 그를 통해 아주 생생하게 후대에 남겨준 훌륭한 덕후이기도 했죠. 또 사관은 아주 고고하고 콧대 높으신 왕들의 사생활을 심층 탐구할 수 있는 꿀보직이었다는 사실. 이들은 왕에 대한 칭찬과 욕,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 황당한 일들까지 왕에 대한 건 역사 흑역사 상관없이 모두 싹 다 적었답니다. 물론 왕들은 무척이나 기록된 내용이 궁금했겠지만 사관이 기록한 내용은 절대 네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엄하신 국법으로 이 모든 것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사관은 정칠품 이하의 관직으로 낮은 지위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기록이 곧 역사가 된다는 자부심과 왕 옆에서 바로 보고 들을 수 있다는 메리트에 사관은 무척 인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신입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무시무시한 입시 시험을 거쳐야 했으니 일단 이들은 젊어야 하며 문과 급제자 중 성적이 우수하되 결혼을 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또 본인과 부인 집안의 4대조까지 일절 흠이 없어야 했죠. 무엇보다도 선배에게 인정을 받아야 신입사관이 될 수 있었다니 정말 임금님 사생활 한번 염탐하러 가는 길이 참 멀기도 먼 여정이네요.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등용이 된 신입사관은 당시 국가 인증 엘리트 배치를 쟁취한 것이니 내가 제일 잘 나가를 외치며 어깨가 하늘을 뚫을 만도 했겠네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Oh my god.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Alright. 둘째 가라면 이 몸이 서럽잖아. Alright. 넌 뒤를 따라오지만 난 앞만 보고 질주해. 네가 앉은 테이블 위를 뛰어다녀. I don't care. 들이면 감당 못해. I'm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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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뒤집어지기 전에 제발 누가 날 좀 말려. 옷장을 열어 가장 상큼한 옷을 걸치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꼼꼼히 살피고 지금은 8시 약속 시간은 8시 반 도도한 걸음으로 나선 이 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내가 봐도 내가 좀 끝내주잖아. Alright. 네가 날아도 이 몸이 부럽잖아. Alright. 남자들은 날 돌아보고 여자들은 따라해. 내가 앉은 이 자리를 매일 넌막 피곤해. 숨이 작품만 잡는 어릴버릴한 태양. 너 빨아빠진 타이어처럼 보기 좋게 차이야. 어떤 비교도 난 거부해. 이건 겸손한 얘기. 가치를 논하자면 난 $1 billion baby. 뭘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알아봐. 아무나 자꾸 물어봐. 누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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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런 사관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왕자에 난 주요 인물 조선 3대 왕 태종이 주인공입니다. 당시 세상 무서울 것이 없던 카리스마의 태종을 벌벌 떨게 하는 유일한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눈치제로 마이웨이 신입사관 민인생이었습니다. 민인생은 태종의 모든 것을 적으려고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사관이었어요. 열정 뿜뿜인 그에게 이 직업의 만족도는 바로 1000%!
그는 사적인 자리에는 참여치 말라는 태종의 어명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답니다. 전하, 사적인 장소에서 정사를 들으실 때라도 사관으로 하여금 입시하여 아름다운 말을 기록하게 하소서. 정말 부러질지언정 굽히지는 않는 그의 단단함이 보이는 대목 아닌가요? 이 이후로는 태종도 포기하였고 그는 변장을 해서라도 태종을 졸졸 따라다니는 스토커 생활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태종이 사냥을 나섰다가 말에서 떨어진 거죠. 걱정하며 달려온 신하들에게 그는 다급히 예상 밖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관에게 이 일을 알게 하지 마라. 태종은 아픈 것보다 혹여나 본인의 창피한 실수가 실록에 박제될까 불안했던 거죠. 하지만 민인생이 누굽니까? 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있는 태종의 성덕 아니겠어요? 그는 변장을 하고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고 사초에 일이 적었습니다. 왕이 말에서 떨어지자 이 일을 사관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다 라고요. 말하지 말라고 말했던 사실마저 적다니 그것도 그 무서운 태종 앞에서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제 생각에 민인생은 아무래도 목숨이 9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그의 결말은 어찌 됐을까요? 끝까지 성덕이었으면 좋으련만 그는 아쉽게도 망할 주식을 산 거였어요. 끝내 태종의 심기를 건드려 귀양을 떠나게 된 것이죠. 죄목은 예를 갖추지 않고 엿들었다는 것. 하지만 귀양도 그의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귀양길 와중에도 본인의 귀양 사실을 적어 한양으로 그 기록을 올려보냈다고 하니 정말 못 말리는 직업정신이죠? 그의 파파라치 라이프에서 태종은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태종은 민인생이 얼마나 싫었는지 그가 떠난 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음흉하다며 뒷담화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선배의 그 후배였던 것일까요? 우프게도 태종의 이 뒷담은 새로운 신입사관에 의해 실록에 또다시 박제되었다시 뭐예요. 숨이 가빠지잖아 샤도 좁아지잖아 눈에 뵈는 게 없어 널 삼킬지 몰라 떠오르네 마구 우리의 담소 알코올에 담겨 추억을 섞어 널 잔뜩 마시고 나 비틀거리고 도망가 가가가가 도망가 가가가가 도망가 가가가가 도망가 내게로부터 멀리 가버려 코빼기도 보이지 않게 이름도 바꾸고 성형도 잔뜩 해서 혹여 잔뜩 취한 널 찾아다닐 때 코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게끔 들이받아 내가 포기하게
아니면 우린 다칠 게 뻔. 여지 주지 말고 컷. 기억은 편집증이 되려 해. 조증의 파동 위아래로 심해지매 진해지는 위스키 언더 락. 내 손에 쥐는 네 계정에 올라오는 미신자가 그래 휘둥그레 눈에 쌈지불이 붙네. 고고 학자처럼 군해. 그래 내가 먼저 도망가자. 찢겨진 모양 따라 슬픔이 자리 찾아 굳어지기 전에 나 도망가. 가가가가 도망가. 가가가가 도망가. 가가가가 도망가. 내게로부터 멀리 멀리도 갔네. 흔적도 없게 뒤 한 번 안 보고 일몰이 되었네. 나만 뜨겁게 왔다 갔다 반복해. 이별은 로맨스 사랑은 runaway. 특별한 기억을 주면 너는 감동해. 다시 안 올 내 맘에 왔다 감이라 정내. 그러면 나는 경찰처럼 널 잡으러 갈래. 더 구속하기 전에 저 멀리 도망가. 눈앞에서 사라져 제발 도망가. 가가가가 도망가. 가가가 꺼지라고. 다음 에피소드는 솔도사 선정 조선 역사 7대 불가사의 사도세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관들은 조선 왕조실록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승정원 일기 또한 기록했는데요. 인조 때부터 순종 때까지 기록된 이 승정원 일기에는 사도세자의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정조가 세손 시절 할아버지께 이 기록을 없애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기 때문이죠. 때는 영조가 승하하기 30일 전, 세손이었던 정조는 아버지의 세세한 민낯까지 후세에 전달될 것에 마음이 아렸던 것일까요? 그는 영조에게 한 상소문을 올립니다. 본 자는 전하고 들은 자는 의논하여 세상에 퍼져 사람들의 이목을 어지럽히니 신의 마음이 애통합니다. 라는 내용의 상소였죠. 이 상소를 받은 영조는 세초, 즉 물에 글씨를 흘려보내는 방식을 통해 아들의 비행을 뒤늦게 감춥니다. 영조는 과연 이 기록들을 흘려보내며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요? 감히 예상하건대 미안함, 원망, 그리움, 온갖 감정이 뒤섞여 소용돌이가 있는 잠식의 시간 아니었을까요? 기록이 씻겨 내려가는 잔잔한 물줄기와는 역설적으로 말이죠. 이 결과 사도세자의 일생과 죽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느 곳에서 그는 권력과 욕심의 희생양이기도 하고 때로는 연산군에 못지않은 사이코패스가 되기도 하죠. 사실 그는 정말 비운의 세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이제 그의 진정한 모습을 아는 자는 단 한 명도 없게 됐습니다. 이것이 역사 왜곡에 대한 대가였죠.
그대 마음을 채우지 못해 잠만이도 눈물 흘려서 미안한 마음 두고 갑니다. 꽃이 피고 또 지듯이 허공을 날아 바람에 나를 실어 외로웠던 새벽녘 별들 벗삼아 이제 나도 떠나렵니다. 우린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마주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왜 만날 수 없었나요? 이렇듯 우리나라의 자랑, 조선의 여러 기록 뒤에는 이름 없는 사관들의 피, 땀,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그들은 몇백 년에 걸쳐 선대부터 후대까지 기록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똑똑히 해냈죠. 그들은 이름 한 줄 못 남을 이 자리를 선택했고 대가로 본인의 성공과 명성을 헌납했죠. 그리고 먼 훗날을 위하여 무용해 보이는 일을 하는 기록 덕후로서의 삶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조용하고 묵묵하게 제자리에서 그들의 기계를 증명하듯 올곧은 신념으로 일했어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신념과 기계는 단 하나, 조선 왕조 50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솔두사와 함께한 8번째 이야기 보따리는 어떠셨소? 오랜만에 만남이 이리 종장해오니 아쉬움만 남는구려. 어느새 이른 봄이 다가와 네, 다시 돌아왔네, 겨우내 그립지 않았나 하며 인사를 건네요. 또 계절이 풍악을 울리며 장단에 춤을 추는 것 또한 도사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나는 이만 꽃비를 즐기려 하는데 어찌 그대들도 이번 봄은 꽃가지를 흩날리는 춘풍에 맡겨보는 게 어떤가? 이 계절만의 취견을 즐기는 게지. 그럼 오늘도 강령! 지금까지 제작 최명선, 기술 안인혁, 진행의 김소리였습니다.